강남불패 신화의 한 축이자 강남 업무지구의 중심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미래를 다룬 언론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기사들 때문인지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사람마저 삼성동의 유망함은 익히 알고 있죠. 하지만 보면 뭐예요? 거기가 안 되는데 분담반 잡을 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집을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에 사라고 찍어준 거예요. 현장에서 만난 부동산 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20년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역사를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역지사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서울 강남에서도 각종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뜨거운 동네 삼성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삼성역 일대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만한 대형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서울 시내 어떤 지역보다 핫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착공을 승인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해당 부지를 10조 5,500억 원에 매입한 지 약 6년 만입니다. GBC는 지하 7층에서 지상 105층, 연면적 91만 제곱미터에 업무시설과 관광 숙박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시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 지역에 이토록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의 입을 통해 표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정 부회장은 서울 삼성동 부지 투자 이유에 대해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기업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궁극적인 이유를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4대 수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 회장의 4대 수건은 자동차 업계 글로벌 5위 진입, 현대가의 적통계승, 고로제철소 준공, 통합사옥 건립입니다. 현대제철 등 수직 계열화도 달성해 통합사옥 건립만 남았습니다. 애초에 현대차 그룹은 뚝섬 부근에 통합사옥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심과 부도심에만 50층 이상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규제안을 발표해 제동을 걸며 뚝섬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큰 실망을 한 정 회장은 서울에서 통합사옥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부지인 한전부지에 주목했고 큰 베팅을 하게 된 것이죠. GBC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 탄천너머 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의 지하 6층, 잠실 야구장에 30배 규모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코엑스와 연결하는 상업시설을 비롯해 도심공항터미널, 버스 환승센터, 주차장, 광역철도 통합 역사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호재는 실제 매각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GBC 부지 바로 맞은편 빌딩 거래 사례가 바로 그것이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23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362평 빌딩입니다. 2015년 1월 118억 9천만 원으로 평당 9,610만 원에 매매됐는데 2018년 7월에는 159억 원으로 평당 1억 2,845만 원에 팔렸습니다. 건물주가 3년 동안 보유하면서 거둔 시세 차익만 약 4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듯 어마무시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2020년의 삼성동,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삼성동은 봉은사, 무동도, 닭점의 세 마을을 합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삼은 데서 유래됐습니다. 무동도는 마을 동쪽 한강 가운데 있던 섬으로 이 섬 남쪽에 어린아이처럼 생긴 바위가 마치 춤추는 모습 같아 붙여진 이름이죠. 닭점은 무동도 쪽에 있던 마을로 닭나무를 파는 상점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집니다. 삼성동은 명당의 요건을 고루 갖춘 지역입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삼성동이 대모산의 기운과 재물을 뜻하는 물이 감싸고 도는 명당자리라고 말하죠. 풍수에서는 산의 흐름을 용의 움직임으로 보는데 남쪽 대모산에서 용맥이라고 부르는 좋은 기운이 움직이면서 북쪽으로 올라오다 한강을 만나면서 잠시 멈춰선 곳이 삼성동이라고 해석합니다. 삼성동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강남 개발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1960년에서 70년대 영동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강남 지역이 개발이 시작된 것은 모두 아실 거예요. 서울로의 인구 급증, 안보 문제 등의 이유로 1968년부터 시작된 영동개발은 2,580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규모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60년대 당시 사대문안 면적이 약 1,700만 제곱미터 정도 됐다고 하니 엄청난 규모였죠. 실로 새로운 서울을 만들고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강남 개발은 화신백화점 재벌 박흥식의 손에서 처음 구상됐습니다. 그는 무려 2,410만 평의 대지를 아우르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강남, 서초 지역뿐만 아니라 관악구, 동작구 일부까지 포함한 대단히 넓은 지역에
새로운 주거지와 경공업지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966년 1월 서울시가 내놓은 남서울 계획이나 같은 해 8월의 새서울 백지 계획도 박흥식 프로젝트의 복사판과 같았죠. 삼성동은 1971년부터 시작된 영동 2지구에 속해 개발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영동 개발은 주거 중심으로 구성된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1970년 서울시의 도시계획 현황도를 보면 강남역 일대를 제외하고 상업지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삼릉로를 중심으로 상업 업무지구가 조성되고 주거지 위주의 다른 강남 지역과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었죠. 강남 개발로 삼성동의 가치가 뛰자 이곳은 각종 사기 사건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65년 5월 문화재관리국 재산인 삼성동 선정릉 일대가 남서울 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풍문을 듣고 이 일대이며 40만 평을 불화받게 된 대행업자라고 속여 40여 명의 협회원을 모집, 인당 2만 원씩의 가입금과 매달 1만 원씩의 회비를 걷어 총 700여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통해 대서특필됐죠. 지금까지 삼성동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삼성동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역지사지와 함께 2020년 삼성동의 모습을 만나러 함께 나가보시죠. 여러분은 삼성동을 떠올릴 때 어떤 곳이 가장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아마 앞으로 소개할 이 네 곳은 분명히 떠오르실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강남의 허파라고 불리는 선정릉입니다. 선정릉은 조선 9대 임금 성종과 계비인 정현왕후가 잠들어 있는 선릉과 11대 임금 중종의 정릉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지만 선정릉은 안타까운 사연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세 곳의 능에는 왕과 왕비의 시신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해 모두 파헤쳐졌기 때문인데요. 이 세 곳 중 정릉에서만 시신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는 왜군이 왕릉을 욕보이기 위해 다른 데서 가져다둔 시신이라는 반박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나중에 보수할 때 넣은 의복들만 묻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삼성동의 옛멋을 간직한 봉은사입니다. 봉은사는 통일신라 시대 원성왕 10년 794년에 견성암이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사찰입니다. 봉은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중종의 계비였던 문정왕후와 보우의 역할이 컸습니다. 불교에 심취해 있던 문정왕후는 당대 고승이었던 보우를 총애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보우를 봉은사 주지로 임명하고 봉은사를 선종 수사찰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문정왕후는 폐지된 승과를 부활하고 봉은사에서 승과를 치르게 하죠. 8년에 걸친 문정왕후의 섭정 기간이 끝난 뒤 이곳은 많은 묵객들이 드나드는 곳이 됐죠.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등이 이곳을 찾는 명사들 사이에 이름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1782년 가을, 봉은사에서 경전의 의미를 파악하고 과거 시험에 필요한 글을 익혔다. 삼성동과 봉은사의 밀접한 관계는 많은 이야깃거리도 남겼습니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 당시 봉은사는 사찰 앞에 10만 평에 달하는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남서울 개발지구 지역에 상공부 및 산하기관이 들어설 종합청사부지가 필요했고 이때 지금의 삼성동 코엑스 부지가 등장합니다. 마침 팔려고 내놓은 남산 중앙공무원 교육원을 사들여 동국대 교육원으로 쓰려던 조계종 측과 이해가 맞아 떨어진 셈이었죠. 금싸라기 땅 10만 평은 평당 5,300원씩 모두 5억 3천만 원의 상공부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종파 일부의 반대에도 일사천리로 이뤄진 이 거래는 상당한 의혹을 남겼습니다. 거래된 땅값이 시세 절반 남짓에 불과하고 매각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는 것이죠.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 간부로 있다 후에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를 지낸 손정목 씨는 이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로 거론되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 전 부장이 조계종 신도회장을 지냈는데 막후에서 매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다는 해석이 있었죠. 결국 상공부 단지는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역센터와 아셈타워, 공항터미널, 한국전력 등이 들어서게 됐죠. 세 번째 장소는 명문 중의 명문 경기고등학교입니다. 1900년 10월에 설립된 경기고등학교는 1909년 종로구에서 첫 입학생 85명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위치로는 1976년 이전했습니다. 여기에는 강남 개발을 성공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강남 개발 첫 시기에 경기고를 강남으로 이전함으로써 중산층들이 허허벌판 강남에 오로지 명문학교에 대한 열망 하나로 이사가도록 만든 것이죠. 경기고등학교는 고교 입시 자율화 이전 한국 최고의 명문으로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한때 경기고등학교 전교 100등도 서울대를 마음 놓고 들어간다고 할 정도였죠. 경기고 서울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KS 타이틀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를 상징하는 마크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정계와 재계, 법조계, 학계 등에 두루 퍼져 있는 동문들이 대한민국을 지금도 주름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문 경기고 담장을 경계로 작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 골목길은 봉은사 뒤편과 연결되는데 골목길에는 경비소도 있어 자빈들의 출입을 지켜보는 곳이죠. 이곳이 삼성동을 서울 최고 부촌으로 만든 현대주택단지입니다. 1958년 현대건설이 조성한 딱 28가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 재벌들이 자신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GBC건설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각종 호재가 이어졌지만 최근 삼성동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때문인데요. 특히 6.17 대책으로 인해 지난 23일부터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 등 강남권 4개 동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삼성동을 향하던 자본이 인접한 대체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삼성동의 날개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한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삼성동을 비롯한 강남권에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은 기다리면 결국 또 오르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말 필요에 의해 구매를 고민하는 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비오는 세대도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역사를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역지사지와 함께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야기 어떠셨나요? 삼성동 새로운 마천루의 등장과 함께 10년 후에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